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가 10월 마지막 한 주이죠. 10월 달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한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달에는 뭔가 올 한 해가 다 지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혹시나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나 조금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올해 남은 두 달 동안에는 조금 더 나은 한 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어서 원전 관련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그 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에너지 관련주가 조금은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에너지 관련주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금요일 에너지 관련주의 주가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천연가스 관련주인 한국가스공사 어제만 5.7%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위치를 보시더라도 확실히 21선을 이탈하고 방향성 자체가 하락으로 틀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 중에서 한국가스공사 말고도 대성에너지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직전 저점까지 주가가 많이 내려왔고 마찬가지로 21선을 이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관련된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S오일 이 종목도 지금 21선을 이탈했다고 볼 수 있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전 보여드렸던 종목들하고 조금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1선을 이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에너지 관련주가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꺾였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 다만 천연가스만 최근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훼손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관련주의 흐름은 약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한 2주 전쯤이었나요?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그 테마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업종들 1차적으로 그런 업종들이 먼저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고 기간적인 시간이 소요되었을 때 그때는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업종이 아니라 한 달이 건너서 또 연관성이 있는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대표적인 업종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원전이 부각받을 것이고 그 때문에 원전 관련주하고 또 ESS 배터리 관련주들 그쪽으로도 관심이 번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상을 보면 약간의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급락했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많은 에너지 관련주들 그 종목들의 흐름은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대안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원전 관련주들 지금 보시면 한전산업 물론 금요일날은 조금의 약세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종목들하고 다르게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21선 위에서 상방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두산중공업 이 종목도 금요일날은 약세 흐름이 나왔는데 그래도 지난주부터 강한 상승과 함께 21선 위에서 지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두산중공업을 보시더라도 조금 전 에너지 관련주에 비해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지난주부터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몇 종목을 살펴볼게요. 한정기술 이 종목은 어제 유일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직전 고점을 다 돌파했고 지금 52주 신고가 근처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장중 한때 10%까지도 상승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조금 작은 종목을 말씀드리면 일진파워 물론 이 종목도 금요일 날 하락이 나왔지만 지금 위치를 보시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 근처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전 관련주의 지금 움직임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10월 중순 이때부터 시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직전 구간에서는 직접적인 에너지 관련주가 움직임을 보여주었다면 어느 정도 시세가 분출이 되었고 기간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체 에너지 대안이 될 수 있는 원전 관련주 쪽으로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목요일날 국정감사에서 지금 보시는 한수원 사장 이분께서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호기하고 4호기에 대해서 건설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분께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원전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지금 기사에 나온 것처럼 입장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사장이 직접 원전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을 펼쳤던 만큼 이 원전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 요소는 저는 대선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현 정부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이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대립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조만간에 수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수조가 예정되어 있다고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직접 밝혔던 만큼 신뢰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과거를 거슬러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가 해외 원전 수주를 따냈던 것은 약 10년 전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그 해당 건 말고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수주가 성사가 된다면 굉장히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은 한전 기술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흐름만 봤을 때도 원전 관련주 중에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보시는 일진파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거든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2,450억 밖에 되지 않고 한전기술은 2조 3천억, 2조 4천억 정도 되죠. 그래서 사이즈로 봤을 때도 그렇게 작다고도 볼 수 없고 또 내포하고 있는 재료들 그런 것들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전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헐적으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잖아요. 그렇지만 제 생각이 언제나 100%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혹시나 그 내용이 조금 타당해 보이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매수를 하게 되었다면 필히 이 손절선, 여러분들이 1년 이상 장기 투자할 계획이 아니었다면 이 손절선에 대해서는 먼저 매수하기 전에 어디에서 손절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매수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재료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였다가 의도치 않게 1년, 2년 그렇게 장기 투자로 방향을 틀 수가 있고 그만큼 내 자금들이 많이 묶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히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에 맞는 투자 방법을 항상 생각해 보시고 대응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목요일날 크게 하락이 나왔었고 금요일날에 일부 상승이 나오는 종목도 있었고 또 보합권 내지는 일부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며칠 전에 테슬라에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이 컨퍼런스 콜에서 배터리 모델을 일부 교체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었고 이런 부분이 NCM 배터리에서 LFP 배터리로 교체가 될 것이다. 그런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LMF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날 장중한테 9.7% 하락이 나왔었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테 3.6% 이틀 연속으로 강한 하락이 나왔었지만 그래도 21선을 지켜주었고 또 종가는 시가보다 높은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틀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LNF가 어제 잘 지켜주었다 그런 판단이 되고요. 비록 목요일날 급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금요일날의 흐름을 봤을 때 물론 지금 LNF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에코프로비엠 마찬가지로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종가가 시가보다 높은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위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첨보도 마찬가지로 목요일날 장중한테 7.7%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날은 거의 보합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종가도 시가보다 높은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코스닥 상위 종목 내에서 대표적인 소재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금요일날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무너졌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대부분 종목들의 추세를 지키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한 흐름은 다음 주의 흐름을 보면서 조금 더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은 금요일날 흐름을 봤을 때 걱정했던 목요일날의 급락을 조금은 지켜주었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비록 목요일날 강한 낙폭이 나왔지만 금요일날의 흐름이 조금은 양호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크게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추세를 지킬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의 흐름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자, 오늘은 원전에 대한 새로운 내용하고 또 2차전지 이렇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내용이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